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얼마만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사회를 보게 될 부산 환경운동연합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 20일의 에너지의 날인데요.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서 원래라면 뜨거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부스 행사를 진행하는 옆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까 했는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어제 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안리에 부스 행사를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급 회의까지 해서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라도 살리고 보자. 지금 여기서 소포식 진행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의 날 소포식 부산시민 토론마다 이렇게 진행했었던 장소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오늘도 근데 보니까 또 더위가 태풍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에서 부스 행사를 조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록 광안리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광안리 해수욕장 온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보이는 라디오 최대한 현장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도대체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제가 이 답을 알고 있지만 제가 말하면 너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에너지의 날 관련해서 지금 부산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국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에너지의 날에도 1차 강사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이는 라디오 첫 게스트로 기후변화 에너지대안센터 차영근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1회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 날의 올해의 주제는 2050 탄소 중립, 불을 끄고 별을 켜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차영근 이사님 모셨으니 자기 인사 짤막하게 했는데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센터 상임이사 차영근입니다. 인사했는데요. 인자 제가 그리고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센터가 부산의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국을 맡고 있어서 매년 에너지의 날 행사를 부산에 있는 10개 정도의 환경과 또 에너지 운동하는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런 에너지의 날을 하고 낮 시간 동안에 에너지 에어컨 온도 2도 올리기,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미숙해도 오늘 처음 시도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조금 잘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날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에너지 날에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의 날 하면 딱 떠오르는 시그니처 캠페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에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좀 높이자 이런 운동을 하고요.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하는 걸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런 소등을 해서 5분 동안 불을 끄고 있으면서 에너지의 소중함, 우리가 에너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 또 기후변화에 대응, 2050년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 소등 행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밤 9시에서 9시 5분간 소등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등 행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이 시민들이 봤었을 때 얼마만큼 전력 감소됐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얼마만큼 절감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5분간 소등으로 해서 51만 킬로와트-아워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국적인 에너지 날 행사로 총 51만 킬로와트-아워가 절감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석탄 화력 발전기 한 기가 1시간 동안에 생산해내는 발전량과 같고요. 그 다음에 4인 가구의 기준으로 했을 때 4,500가구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도 5분 동안이지만 많이 전략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이고 탄소 배출 감축량은 230톤이라고 합니다. 5분간
5분간의 소등으로 이제 그 석탄화력 발전소의 보통에 있는 그 1시간의 발전량을 감축할 수 있다니 되게 이거 5분 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 듣고 하시는 시민분들 오늘 꼭 9시부터 9시 5분까지 소등 행사 같이 해주셔가지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시면은 올해 작년에 51만 킬로와트씩 했다고 했죠. 꼭 이 기록 깨서 60만 한번 찍어서 조금 더 많은 전력을 감축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후 위기 원인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화석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이 그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40% 이상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과도한 또 우리는 너무 전기 에너지를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점 이런 데 보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도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결과 기후 위기라는 생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의 해가 적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에너지를 빨리 바꿔야 된다. 모든 우리가 뭐 한등급이 운동 또 뭐 소비 전략 운동 이런 거에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런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때 전환은 급하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고 또 쓰면 또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되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차영근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8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사실 불타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해야 하지만 여기 계속 광안리 해수욕장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그걸 천막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고 해서 좀 이렇게 고집을 부려놨는데 걱정이 되기는 많이 됩니다. 바깥의 상황을 잘 몰라서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지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게스트 모셔보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사실 어제까지 태풍이 부산을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저희들 보이는 라디오는 살리고 그리고 최대한 올해 진행된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산 연구원 강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래라면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직접 즉석으로 퀴즈를 내볼까 하는데요. 그 광안리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5시에 부스 행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5시에 부스에서도 이제 OX 퀴즈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도 이 문제랑은 조금 제가 낼 문제랑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들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다른 부스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 준비했으니 만약에 광안리 해변 거닐다가 호텔 호메로스 아쿠아팰리스 그쪽 지나가시게 되면은 저희 에너지의 날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가분들이 이제 4시에 도착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고 5시부터 계속해서 캠페인 진행하고 부스 행사 진행하니 거기 꼭 지나가시면이 그냥 무시고 지나가시지 말고 꼭 부스에 한 번씩 들려주시고 오늘 소등 행사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니면 별빛음악회 같이 해주셔도 되니까 오늘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꼭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퀴즈를 낸다라고 했으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 혹시나 답 알고 계시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은 기분은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제가 계속 이 말 계속 했거든요. 오늘 에너지의 날입니다. 제 몇 회 에너지의 날일까요? 21회. 다들 다 21회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 여기서 그래도 할 때 속는 사람 하고 그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맞춰주신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토크하고 있는 내용들 다 유심히 들으시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계속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 관련해서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관련돼서 계속해서 공문으로 공유된 내용,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유된 내용들 위주로 계속해서 퀴즈를 낼 예정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 혹시라도 유튜브 댓글 중에 답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답이 맞았을 시에는 주소를 확인하고 저희가 어떻게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진짜로 이렇게 하면 댓글로 선물을 맞춰주신 분들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쨌든 댓글로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처음에는 에너지의 날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차인거 이사님께서 약간 떡밥을 던져주셨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의 날과 에너지의 전환, 당연히 에너지의 날이니까 에너지 전환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밀접한지 일타 강사 한 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마당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의 최인아 기획실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일단은 1차 강사님도 모셨는데 소개를 인사를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에너지 시민연대 운영위원이고요.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인화라고 합니다. 네, 실장님 되게 바쁘신데 그래도 1차 강사로서 모셨는데 일단은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부산을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 조사활동, 그리고 시민들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먹는 물을 맑게 하는 낙동강 문제,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나 또는 난개발을 좀 방지하고 부산시를 생태적으로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일,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연구나 시민들과 교육활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에너지 전환 1차 강사로 모셨다고 그랬는데 낙동강 그리고 여러 가지 난개발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전문가시라고 하고 그래서 되게 에너지 전환 부분만 1차 강사로 소개하는 게 좀 약간 좀 소개를 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그거 부정하는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한 정책으로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만든 원인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어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을 함부로 쓰고 자원 순환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것과 다른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탄핵 탈석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를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게 일단은 에너지 전환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되게 들어보면 되게 좋은데요.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믿지만 혹시나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조금 이거 너무 공상과학은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뭐 계획만 너무 이상만 높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의문심이 좀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90년 초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책이나 이런 보고서 같은 데서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는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 그냥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은 좀 현실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탈핵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부산에 있으면서 그 탈핵 운동을 하면서 대한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참 아마 까마득한 에너지 생각했는데 지금 불과 한 20년, 30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변실화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태양광도 볼 수 있고 풍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생애에 살아오면서 확인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많게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말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다 전환하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가 풍부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정말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음에 질문하실 건가요? 재생에너지 아니 빠르게 세계가 바뀌고 있는 얘기. 지금 그냥 계속. 네.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리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애플, 구글 해서 큰 그저 뭐 기업들부터 해서 400개가 넘는 국제적인 이런 기업들은 아리백을 자발적으로 실현하고 또 자기들과 거래하는 또 자기들에게 현안을 납품하는 업체도 그것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굉장히 지금 기업 활동, 산업 활동이 아리백으로 가는 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도 있고요. 예, 듣다 보니 이제 제가 신재생에너지는 오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면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그게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이렇게 약간 짓궂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글로벌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다, 이거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업이 너무나 늦고 기업보다도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너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제 눈에는 저희가 이제 실장님 같이 1차 강사분께서는 이런 트렌드를 딱 꿰고 계실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뉴스를 이렇게 잘 챙겨보지 않고 인터넷을 서칭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좀 실감이 조금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좀 나눠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 보면은 지금 재생에너지 자립섬 100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죠. 벌써 지금 뭐 한 20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많은 섬나라들은 자기 섬에서 나는 자연에너지로 다 100% 전환한 에너지 자립섬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기 지역에서 우리 로컬 푸드 얘기 많이 하죠. 로컬 푸드처럼 에너지도 로컬 에너지,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자연 에너지로 자기 마을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시들,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시는 어떤 마을은 자기 마을에서 많이 나는 축산 분뇨로 바이오매스를 전기를 만들어서 온 마을에 공급하기도 하고, 바람 자원이 풍부한 마을들은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태양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 마을들의 도시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 그 많은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들마다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달에 신안을 좀 갔었어요. 네, 신안을 가보니까 이 햇빛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태양광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온 그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 한번 보실 것 같아서 잠깐 네.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받아온 팜플렛에 보면 태양광을 개발한 이익의 일부를 그 섬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고 있었고 그 배분 덕분에 그 신안군은 우리 도시들도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시골들은 정말 빠르게 인구가 확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바람 풍력 발전도 개발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햇빛연금에 더해서 바람연금도 지금 곧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보니까 신안군의 군수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신안이 먹고 살 길은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풍부한 태양, 바람 자원을 이렇게 개발해서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포부를 가지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아니 최근에 뉴스 보면 부산이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한다고 하는데 신안에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니 좀 고무적인 것 같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해가지고 탄소 중립도 이룩하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돈까지 만든다는 제도들을 잘 설계하면 부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발빠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산시에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날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짧게 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써온 방식이 원자력 중심으로 또는 뭐 석탄 화력 발전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걸 한전히 모두 모아서 독점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앙 집중식의 에너지 공급을 생산하고 공급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시대에는 모든 에너지가 자연, 바람, 물, 태양 이런 에너지가 자기 마을에 있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개발하고 자기 그 이익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누어 쓰고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기후변화나 에너지를 두고 교육도 많이 해오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했던 이런 시민 역량들을 다 모아서 그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거듭나서 이런 에너지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에너지 시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까지 갈려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동력원, 발전원을 바꾸는 걸 떠나서 민주주의까지 그리고 삶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꼭 이렇게 삶까지 바꾸는 것까지 해야지 기후위기 변화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드립니다. 네, 최인환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해변가는 아니지만 해변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퀴즈는 계속해서 제가 내도록 하고 있겠고요. 5시에 코스 들으시면 퀴즈 내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한번 OX 퀴즈 풀고 맞추셔서
소정의 상품들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퀴즈 준비했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날에는 밤 9시부터 전국 5분간의 소등 캠페인이 시그니처 캠페인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낮 2시에 에어컨 설정 온도 올리기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2도 올리기. 예, 2도 올리기 정답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선물을 마구 드리고 싶지만 선물은 마음속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이는 라디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은 에너지의 날인데 에너지의 날, 에너지 얘기만 하면은 너무 주제가 한정적인 것도 같아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광안리 해변아니지만 5시에 관련 부스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부스 단체들, 다양한 단체들이 부스 진행하는데 관련해서 주제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뭐 생물 다양성도 있고 해양 환경도 있고 녹색 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한 OX 퀴즈도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부스 소개 그리고 이건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잠깐 하시고 또 부스 행사 가셔야 돼가지고 귀하신 분 또 오셨습니다.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대응 활동들이 필요해서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또 1차 강사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옆에 지금 나오신 분은요, 생명동물의 임진영 사무국장님인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생명동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진영입니다. 네, 그 생명구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철학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생명구물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단체는 보면 생태계는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물이 우리가 던지는 그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름을 생명그물이라 지었고 저희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생태 보전 그리고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 공동체 정신으로 생명그물을 설립하였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강, 하천, 그리고 자연생태곳, 수생태 연결성, 그리고 낙동강 가구급 개방, 낙동강 가구급 개방 활동,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 맑은 물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활동, 그리고 생물 다양성 도시를 위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생태 모니터링 그리고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구물 단체 소개와 주력 사업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그 생명구물이란 말같이 환경이 다 이어져 있다, 생물 다양성들이 다 이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주가 돼야 되지만은 생물 다양성 주제로도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5시에 이제 부스 행사 시작하잖아요. 그럼 생명구물은 어떤 부스를 좀 할 계획인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부산의 멸종위기 생물 지킴이라는 부스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에코 파우치에 직접 내가 원하는 멸종위기 생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생물 다양성 하면은 에너지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가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후위기에 대응도 하지만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멸종위기 생물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보통 보면 멸종위기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산의 멸종위기 좀 알고 있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맹꽁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맹꽁이라든지 고리 그리고 또 보면은 수달 많이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시연이라든지 그리고 진도에 있는 표면 장지배 이런 동물들이 멸종위기 중인데 저희가 학교에 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만든 게 멸종위기 생물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한테 가서 부산에 있는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젠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에 좀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행사 그리고 부스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후위기는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저희가 보면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변화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는데 북극곰은 한 2100년쯤 되면 멸종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 저희 있는데 강서구 명지에 멸종위기 생물 2급인 맹꽁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또 계속 멸종위기 맹꽁이를 위해서 저희가 천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드킬을 당하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성체, 작은 꼴에 이제 성체가 된 맹꽁이들을 수로라든지 연못에서 구해가지고 맹꽁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해안가의 생물들이 없어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식처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종물 멸종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적응이 늦어져 가지고 도태하거나 없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계속. 혹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제 1989년부터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새로 지정된 게 보면은 이거 지금 가까운 미래 지금 보면은 멸종위기 해가지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은 1급입니다. 거기는 한 68종 그리고 이거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생물들이거든요. 여기는 2급인데 여기는 214종입니다. 그래서 총 282종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준영 사무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 있어요? 아니면 제가 예, 잠시만요. 더 얘기할 게 있으셔서 얘기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너지 날이잖아요. 오늘이 8월 20일이라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부산 시민들은 강한리 해수욕장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다양한 체험도 있으니까는 체험도 해주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본을 잘못 받은 것도 있고 약간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니까 처음 하는 방송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의 날인데 그 생물 다양성 얘기 나와가지고 약간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오늘 에너지의 날인데 무슨 생물 다양성?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의 날의 그 의미와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진행했고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고 기후위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부산연구원 강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태풍이 온다라고 해서 지금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태풍이 더위한테 좋습니다. 지금 더위가 태풍을 이긴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요새 시민분들 IPCC라든지 COP와 같은 어려운 단어들 다 알고 1.5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내용들 많이 아는데 그런 생물 다양성 탈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잘 모르시면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1타 강사 임진영 사무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아주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옆에 나와 계시지만은 퀴즈 한 번 더 내고 아니면 옆에 나오신 분이 퀴즈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에너지의 날 시그니처는 소동행사입니다. 소동행사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할까요? 바로 옆에 9시부터 5분간 진행을 합니다. 네, 매우 정확한 답입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마음속으로 선물을 드리고 오늘 사실 보이는 첫 행사잖아요. 이 첫 게스트로 들어오셨으니까 그게 선물이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계신 분이 드림모션 네트워크의 권경신 사무국장입니다. 일단 국장님 반갑고요. 지금 먼저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올라오셔서 좀 약간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드림모션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경신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올라와가지고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첫 플랫폼 하면은 조금 좀 양해 해주셔서 실수가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진행할 때는 굉장히 좀 잘 하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림모션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드림모션 네트워크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예, 저희 드림모션 네트워크는 사실 네트워크라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비영리 단체로 해양 환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해양 정화 활동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특히 국가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2달에 한 번씩 해양대라든지 가덕도라든지 이쪽에 모니터링 행사를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저희 자체적인 행사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산이 해양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취약한 것 같아요. 특히 바다다 같은 데 가면 진짜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를 볼 때마다 그 쓰레기 때문에 피해보는 생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바다에 가면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화 활동도 하는데 요즘 정화 활동하면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알고 있지만은 저보다는 국장님이 그렇죠. 대답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트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페트병도 많이 나오고 빨대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거북이 빨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사실은 환경부나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을 못 하겠는데 지금은 약간 풀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빨대 더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요즘은 쓰레기 정화 활동하러 가면 주사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주사기가 곳곳마다 많이 나옵니다.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가덕도에 가서 동천 방파제 쪽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나오고 외항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강에 데크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주사기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해양 정화 활동도 하지만 실제로 학교 친구들과 같이 부산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해수욕장이 많죠, 부산에는.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많은데 그 해수욕장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어떤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이런 걸 갖다가 검사하고 통계 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으로도 저희들이 크리미들이 사업을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드는가도 실제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만드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림모션 네트워크가 이제 해양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한다라고 저도 처음 안 건 아니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5시에도 드림모션 네트워크도 이제 부스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스를 준비하셨나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적정온도 말로만 하지만 적정온도가 정확하게
해양이 몇 도인지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돌고래 온도 계산을 갖다가 만들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체크를 해서 집에 직접 걸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공영식 국장님 부스 소개해드렸는데요. 5시부터 부스 열립니다. 그 광안리 해수욕장 지나가시는 분들 보시고 그 온도계 하는 해 체험도 해보시고 다른 부스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부스 행사는 일단은 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되게 갑자기 또 생뚱맞을 수 있는데 해양이랑 기후위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을 하면 해양 사실 바다에서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도 다 바다에서 이루어지죠, 맞죠? 그런데 기후 위기 그 온도가 높으니까 지금 태풍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해양이 중요하고 실제로 바다에 해양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바다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해수류가 하는 역할인데 실제로 바다가 지금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 갱노구마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CO2를 흡수할 수 있는 해수류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사막화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양하고 기후위기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네, 해양과 이제 기후가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로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들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부스 행사라든지 단체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다에 쓸려가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해양 쓰레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 자기 쓰레기는 대가져왔으면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 바다는 깨끗해지고 바다가 깨끗해지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좀 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서 아름다운 지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해양을 다루고 있는 게 그리고 부산시 해양 수도를 되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은 씁쓸한 것도 같습니다.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부산시의 해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해양 정책은 사실 쓰레기 관련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학교 수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에 풍력 발전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애들은 봤대요. 그런데 해상에는 부산에 풍력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부산에 친환경 에너지 하면 실제로 지구 위에 있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있지만 실제로 풍력 발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부산에서 에너지를 갖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사실 바다가 지구의 70%를 되게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 보호를 해야 될 것도 보호를 하면서 이제 조금 해상 풍력도 같이 해야 되는 약간 이중의 상황이 있고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이제 지혜를 모으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시 사무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번외 질문을 조금 드려서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외 질문 조금 준비한 이유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 바다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BBNJ 협정에 대해서 BBNJ 협정이라는 아주 어려운 협정이 있는데 저희가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라는 아주 풀네임이 엄청 긴 협정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바다에 영해가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존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국제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사인을 했고 지금 국회 기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이 의도가 뭐냐면은 해양보호구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해양수도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공문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고요. 공문을 보냈는데 한 명만 답신이었습니다. 한 명이 누구였냐면 중국 영도구에서 출마하신 조승환 의원인데요. 전 해수부 장관님이십니다. 전 해수부 장관님이시고 이 아까 말했던 BBNJ 협정 실무는 보신 건 아니고 사인하신 아주 큰 일조를 하신 거고 영도에 보면 키오스트라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설명회 하실 때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거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보내자마자 거의 답신을 빠르게 오셨고 저희 행사 때 보내주셨는 그 답 영상 서신도 보내주셨는데요. 나머지 의원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해양 수도를 자부하고 있는데 부산이 굉장히 해양에 소홀하다라는 점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해양보호비 1.8%밖에 내지 않고 OECD보다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부산에 해양보호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5.6도 남연대섬 나무섬이 있는데 사실 5.6도가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시민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해양수도 부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좀 그런 것보다는 그런 협약 같은 것들 조금 더 유치하려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 행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오피셜적인 정보를 들었는데 부산시가 해양 수도를 하기 위해서 OOC라고 내년에 아월 오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했다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종 해양에 관한 그런 이해 당사자들, 시민단체 포함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걸 유치하는 거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면은 부산시가 조금 더 이런 정책적으로 좀 더 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했고 아까 말했던 그런 BBNJ 협정 관련해서도 부산시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게 빨리 국회 기준을 하라고 부산시의회에서 결의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 이런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해양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플라스틱 협약도 올해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이 환경적으로 거듭나게 되려면은 이런 협약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들과 함께 뭐든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의 날 지금 행사도 부산시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하게 하려면은 부산시의 후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석하려면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도 많이 필요하고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부산시가 이제 각종 지자체들 그리고 공단들, 공사들 이렇게 공문 보내서 에너지의 날 함께하자라고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저희 시민단체들도 열심히 힘나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의 날 행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요. 네. 네, 퀴즈 네. 예,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 퀴즈 내고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 맞춰볼까 합니다. 마지막 퀴즈 타임은 소등 시간 얘기했는데요. 전에 소등 장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12년대가 이제 5시부터 광안리에서 부스 행사를 하고 멜빈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광안대교가 소등 행사겠죠. 그러면 광안대교도 말고 부산시청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도 소등 행사하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 소등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얘기하진 않았는데 네네 김국장님 네, 용두상공원에 있는 부산타워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 장소가 되게 부산의 시그니처 장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져서
우리 에너지 시민연대는 소등 행사를 할 때 이런 랜드마크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엣지가 좀 있고 그럴지라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직 에너지의 날 행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소등 행사까지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 일단은 5시에 행사, 부스 행사 진행하고 7시에 별빛 음악회 진행하니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으신 분들 꼭 에너지의 날 행사 부스 보시면 달려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소득.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분간 소득 꼭 잊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9시부터 9시 5분까지 소득해 주시고 직접 개인이 실천하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실천하신 후에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 찍으셔서 부산 에너지 시민연대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진행한 보이는 라디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진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